그런데 청와대 윤 총장 징계 강행 의지와는 무관하게 징계위가 쉽게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징계 기록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 징계 기록 열람 증사 신청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징계심의위원,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올 위원의 명단을 좀 달라고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통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징계위 얘기요, 장혜철 변호사님. 근데 지속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위 누가 출석하고 하는지 명단 알려달라고 했더니 법무부가 이걸 거부했다. 이게 윤 총장 측에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요, 재판부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재판관에게 재판받는 게 나한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 측도 그렇고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방어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라 남의 일처럼 보여서 그렇지,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징계위가 열리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징계하는지 기록도 못 보게 하고, 내 징계를 결정할 사람들이 누군지 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당일날 가서 해명하라 하고 만약에 해고, 정직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수긍할 수 있는 직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도요, 최소한 어떤 것들로 징계를 하겠다는지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봐야 방어를 준비하죠. 해명을 준비하죠. 그리고 위원들 같은 것도 왜 중요하냐? 지금 특히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직접 제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입니다. 이런 심재철 국장이나 윤석열 총장과 아주 안 좋은 관계로 정평이 나 있는 신성식 반부패 부장, 또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형사부장, 이런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와 있게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하나만한 징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기피 신청을 미리 하겠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면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당일에 가서 보고 이 기피 신청을 해야 될 텐데, 법무부가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 참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짜놓고 있는 것이라면 온 국민과 언론이 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네. 저기 이 그래픽 저희가 자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롭게 징계위원장이 될 이용구 차관 내정자가 이제 자리를 할 거고, 금요일에. 근데 여기 지금 심재철 국장이야 신성식 반부패 부장, 특히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윤 총장 측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기피할 만한 인물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징계위 자격 논란도 있거든요. 기피할 만한 게 아니고 이완규 변호사가 이미 기피 신청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심재철, 신성식 두 분은 이제 검찰 내 대표적인 윤 총장 검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참여하는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또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이제 내정돼서 아마도 위원장을 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반드시 차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저 중에 한 분을 지명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차관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검사 두 분은 그렇고, 법학 교수,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학식 경력 있는 이제 1인 해서 3명의 이제 위원이 더 있는데, 이미 이전에 위촉된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그분들이 있어도 해촉을 하고 다시 임명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명단을 공개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못할 가능성도 있고. 잠시만요. 지금 말씀 걸어 죄송한데, 네네. 추 장관 측 혹은 법무부가 이 징계위 면면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은 참석할 수 없는 거고요. 이용구 차관은 이제 내정됐으니까 확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심재철, 신성식 두 분은 보도는 있지만 또 저렇게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 얘기하고 하는데 그대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 아직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외부의 위원들도 이미 위촉된 징계위원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추 장관이 혹시라도 또 감찰위원회나 이런 걸 생각해서 예. 그분들을 해촉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재위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은 나중에 우리가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차관 초고속으로 임명한 거, 내정한 거는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윤 총장 건, 징계건 청와대가 마무리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죠. 만약에 기피 신청을 바로 윤 총장 측이 해버려서 그럼 징계가 미뤄진다, 또 미뤄지고, 이러면 징계위 모레 열릴 수는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징계위 모레, 그래서 제가 이제 징계위가의 이제 어떤
열리는 의사정독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뭐 외부위원들이 외부위원까지 해서 그다음에 위원장 한 사람, 그다음에 검사 둘, 외부위원 6명이잖아요. 그럼 몇 명 참석해야 이제 징계 자체가 열리는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글쎄 심재철, 신성식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기피 신청한다고 해도 대부분 법원도 그렇고 기피 신청 안 받아주거든요. 안 받아줄 거예요. 아니 차관까지 지금 이렇게 임명했는데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뭐 심재철, 신성식 두 사람 아니면 뭐 어떻게 찾아보면 뭐 추장관 뜻대로 해줄 사람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평검사는 안 된다, 부장 이상이다,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예. 뭐 누가 하나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저는 징계가 열려면은 윤 총재 해임 의견 날 것 같긴 한데 법원 가면 또 질 거예요, 장관님. 그건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얼마 전에 행정소송에서 그 직무집행 정지했잖아요. 어저께.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에서 문제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감찰 후징계예요. 그게 뭐냐? 감찰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열어서 자르든 말든 해라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이 행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이 징계 절차든 감찰의 기본은요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한테 소명 기회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 혼낼 때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혼내는 건 아니잖아요. 너 이거 왜 그랬어? 엄마 제가 사실 이거 잘못했어요. 얘기 들어보고 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그래요. 예. 그러면 윤 총장이 왜 징계위까지 와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아까 자막 보셨죠? 징계 의뢰서 안 준대잖아요. 그 얘기는 형사재판하고 공소장 없이 와서 재판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행정법원하고 감찰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또 안 지키고 시간만 이틀 미뤄줬을 뿐 또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임 나왔다 합시다. 대통령 사인했다 합시다. 그 똑같은 사건이 집행정지가면 행정법원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 똑같이 또 이기지 윤 총장이. 아닙니까? 제가 뭐 전망 아마 제가 예. 봤을 때는 그 어제 있었던 행정법원의 결정문과 감찰위원회 그 의미를 추장관이 깨닫지 못하면 징계위원회 백날을 또 진다니까요, 소송하면. 제가 뭐 전망이나 예측까지 정정할 건 없는데 일단 뭐 그렇게 보신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단언하시는데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로 다가온 징계위 여전히 아직도 면면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